먼 데로 한번 가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 WBC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부터 대회 참가국이 20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나름대로 규모가 더 확장이 됐고요. 참가국 선수들 600명 가운데 거의 200명 가까운 현역 빅리거가 나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선수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윤곽 자체는 상당히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는 나름대로 질적으로 예전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2009년 WBC 이후에 침체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우리 한국 야구가 A 대표급에서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바로 이번 대회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적도 성적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줄 수 있느냐도 좀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WBC라는 대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이 투구수 제한이라는 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야구라는 스포츠에서 투수가 경기를 운영하는데 나 오늘 공 몇 개밖에 못 던져라고 선언을 하고 중간에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야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해치는 조항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물론 투수의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선수의 보호장치입니다만 대회에서는 이 조항을 잘 활용해서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초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선발이 나와도 뭐 60개 이상 던지면은 이제 더 이상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투구수 제한 때문에 강력한 선발 투수가 나간 이후에 약팀이 구원 투수를 두들겨서 역전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변수로 작용하는 면이 있었고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명투수 출신이고 단기전에서도 투수 운영을 좀 나름대로 영리하게 하는 면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투구수 관리 이런 제한 부분 같은 부분도 이강철 감독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활용하고 역이용하는 게 이 대회의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다섯 개 팀 중에 1, 2위가 8강 라운드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일본 말고는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중국, 체코 이렇게 세 팀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길 수밖에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1라운드 통과는 사실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8강 라운드는 진출할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조편성입니다. We're facing the best baseball players in the world, so they're going to run faster, they're going to swing harder, they're going to throw harder. WBC 모든 대회에 참가는 했지만 사실 1라운드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야구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변이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사실 메이저리그를 경험해본 선수가 단 2명뿐이고 우리에게 좀 익숙한 선수 서폴드 선수 있죠. 이 선수도 한화에서 뛸 때보다는 많이 지금 구위가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분석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컴퓨터 게임이다. 능력치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다만 이 야구라는 경기가 축구보다 이변이 많이 벌어지는 종목이고 한 경기 내에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전에서 좋지 않은 경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좀 앞서가는 경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전체 시리즈를 잘 끌고 갈 수 있습니다. 今までの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試合前後もそうですけどいろいろ見てはきたので、ただ自分自身にとって何か大きい変化があるというか、前回も素晴らしいチームでしたし楽しみにしてます。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가운데에 던지면 홈런 칠까라는 생각을 쉽게 던지면 쉽게 칠까라는 생각. 예. 언제든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팀이고 이번 대회 전력도 특히 선발진만 보면 전체 참가국 중에 가장 좋다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다 이렇게 메이저리그 참가하면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선발진이 정말 강력하고요. 야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방에 있는 선수들, 또 장타력이 있는 선수를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2라운드 이후에 4강이나 결승을 좀 염두에 둔 포석으로 선수 선발을 했거든요. 그런 점이 우리에게도 좀 여러 가지 좀 참고 자료가 될 텐데요. 축구 월드컵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같은 조가 됐을 때 우리가 포르투갈보다 축구를 잘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무조건 진다고 전제하고 들어가지 않거든요.
한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선발이 나오던가 간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변수를 좀 만드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요. 초반에 점수차가 벌어지면 난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팽팽한 경기로 끌고 가야만이 경기 중후반에 약속의 팔에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구창모 선수 같이 처음 보는 타자들이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투수를 좀 내세워서 일본 타자들에게 혼란을 좀 준다든가 어려움을 주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반까지 팽팽하게 간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변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체코는 사실 우리에게는 축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야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번에 WBC에 처음 참가했습니다. 처음 출전했는데 출전 과정이 좀 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예선에서 스페인을 패자부활전에서 잡고 올라와서 이번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체코 리그 자체가 주말 리그예요. 직장인 주말 리그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수의 선수가 투잡입니다. 그래서 본업이 따로 있고 이 팀에서 거의 오타니 같은 존재인 선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슈나이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본업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인데 평소에는 소방관 업무를 하다가 금, 토, 일 와서 야구를 하시는 분인데 체코 역대 기록 중에 투수 쪽 기록, 타격 쪽 기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체코에서는 가장 믿을 만한 투수, 가장 중요할 때 낼 수 있는 투수가 바로 이 마틴 슈나이더 선수인데 상대팀에 비해서 우리 팀은 끈끈하다. 가족 같다, 서로를 잘 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름대로 이 유대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꾸리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팀을 이기는 건 당연하고 박세웅 선수나 소영준 선수나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젊은 선수 중에 선발로 길게 이닝을 갈 수 있는 선수, 투구수를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선수로 좀 구성을 해서 우리에게는 전체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경기 흐름을 이어가면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무승부가 없습니다. 야구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승리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지금 우리만 잡으면 충분히 2위를 할 수 있다는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투수 코치가 말씀을 했죠. Everybody be ready to pitch in the first inning of the first game against Korea. You've got guys who are starters, guys that are closers. Any one of them can pitch at the beginning of the game. 우리와의 경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최대한 초반부터 물량 공세를 펼쳐서 우리의 어떤 화력을 좀 막아내면서 변수를 좀 만들면서 우리와의 승부를 좀 가져가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어쨌건 간에 초반에 우리가 좀 편하게 가야 당연히 승리를 해야 그 이유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일전보다 당연히 1차전, 호주전에서 나름대로의 우리 전력을 부상자 없이 전력을 유지하면서 승리를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변수라는 거는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변수예요. 어떤 리그의 1위 팀 승률을 보면 축구나 농구에 비해서 야구의 1위 팀 승률이 낮거든요. 그만큼 야구는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 강팀과 약팀의 격차를 이렇게 계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전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의 예상치 못한 선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변수고 단기전이기 때문에 투수 한두 명, 또 공 한두 개의 실투, 폭투, 수비 한두 개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팀들에게는 변수를 줄여야 하고 일본 팀과의 경기에서는 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태극마크를 단 이상은 무조건 잘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 대표팀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Hopefully we do very well in this tournament and get to go back to Miami for the semifinals and the finals. 일단 이정우 선수 얘기는 너무나 반복되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 본인도 이렇게 WBC 대회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를 지켜봐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김하성 선수와 에드먼 선수가 구축하는 이 내야지는 정말 전 참가국 가운데 가장 최상의 전력이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과장이 아니거든요. 두 선수의 공통점은 초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지션을 소화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은 확실한 메이저리그 주전급이 되면서 여러 포지션에서 강점을 가진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타격면에서도 두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좀 최근에 적응을 하면서 충분히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급의 타격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대표팀에는 두 선수가 상위 타선부터 중심 타선까지 이어주는데 굉장히 공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성적을 예상을 해보신다면?
사실 지금 대표팀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걸로 볼 때는 지난 두 대회보다는 확실하게 선수들이나 감독님의 어떤 승부욕, 나름대로 어떤 동기부여는 좀 많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화끈한 맛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때 더 상승세를 더 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확실히 우리 팀이 있는 것 같아요. 4강 이상도 뭐 나름대로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월드컵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늘 얘기했죠. 1%의 가능성만 있다면 야구에서 더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름대로 1%의 가능성만 보고 가도 마지막에 극적인 태극기 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